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은 나아진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과는 포지션이 좀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좀 강하게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어제와 달라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 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그 전일 그 굵직굵직한 그 미국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SML을 비롯해서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닝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주요 수급 주체 역시 그 어닝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그 기준 라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실제로 종목 리스트에도 반영이 돼 있는지 먼저 거래소 어떤 쪽 키면으로 보시나요? 기관의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죠. 2천억 정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3월 22일에 들어오고 근 한 달 만이네요. 이 상태대로 유지가 된다면 쌍끌이 매수 한 달 만에 삼성전자 이런 수급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 규모만 200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 절반 정도인 100억 원 정도 매수 유입됩니다. 삼성전기가 3위고요. 현대차와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신한지주 그리고 또 사이즈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톱10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또 특징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플랫폼주 네이버 카카오가 매도 1, 2위라는 것도 좀 특징으로 보이는데 기관의 선택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기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적별로 그 수급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민감 대형주에 대해서 인덱스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삼성전기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처 확대에 따른 어떤 기판 사업 그리고 전장 쪽 사업의 어떤 호조 기대감에 그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그 네이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기관의 매도가 추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어닝별로 실적별로 수급이 차별화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이쪽은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쪽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재차 또 매도 전환되네요.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LNF. 200억 가깝게 사네요. 매수 규모 강하게 LNF는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3% 정도의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동진세미캠, 세 번째가 테스나 이런 IT 종목군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강 MNT하고요. 시젠 바이오니아, PNT 굉장히 좀 하는 일이 다른 종목군들이 들쭉날쭉 들어가 있어서요. 기준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분석을 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그 외국인 역시 그 실적과 연동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일 LNF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 점은 전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그 생산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생산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또한 테슬라의 그런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올라가면서 대표적인 소재 관련된 소재 업체인 LNF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별, 어닝별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좀 봐주세요.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매도 토픽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가지고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게임주들은 지금 추세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게임주 같은 경우 그 중국에서 물론 그 펄어비스에 대한 판호를 열어주긴 했지만 지난주에 그 여러 다른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그 방송도 그만한 금지하는 방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어떤 중국발 기대감이 계속 꺾여 있는 상황이고 언행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실적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주가의 원동력이었던 게임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 신작 게임 출시라든지 게임의 흥행성이 확인이 되는 게임 섹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수급 관심주 어떤 기업인가요? EM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EM텍 같은 경우는 그 전자담배 시장에 계속해서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해외 시장, 특히 BAT향 그 높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이 1,315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분사 같은 경우 그 BAT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BAT향 그 수주 물량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까지 2023년 같은 경우는 그 전자담배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헬스케어 쪽의 라인업도 확대가 됐을 때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에 주가는 이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어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조금 높아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약 7천억 원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업체 특성상 그 실적을 가장 마지막 날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실적이 확인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실적 발표 전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EM텍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효수 차장이었습니다.